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전강 후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많이 개선된 모습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시장 분위기가 뭐 미국과 함께 커플링되면서 좋아요, 멘토님. 이 시장이 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여전히 경계를 좀 해야 되나요? 저는 뭐 경계도 하고 다 좋은데 그냥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은 또 팔고 하면서 계속 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IT가 있는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IT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라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IT 반도체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이제 뭐 수급이 쏠렸을 때 게임즈 쪽이나 이런 쪽으로 쏠렸을 때하고 지금 IT하고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에 두고 시장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는 시장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 좀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반도체하고 IT 쪽으로 오늘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역시 올해부터 출시가 됐던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단계 올해 출시가 됐고 이제 첫 해를 맞이했고 내년에는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에서도 또 DDR5 쪽 관련된 이제 메인 보드라든지 이런 걸 또 생산한 그 전용 보드를 또 생산하게 되면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좋은 메모리 쪽이든 뭐 비메모리도 삼성전자 또 좋아지겠지만 메모리 쪽으로 계속 지속성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전체적으로 저는 골고루 좋아지는 흐름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이나 2년 때 우리나라 지수의 한 고점을 한번 크게 만들 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그 텀에 이제 주기 그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시기를 2024년 초쯤으로 맞췄었는데 그 안에서 한 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새로운 고점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강한 흐름의 고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결국 내려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조금 이런 IT나 반도체 쪽이 가격이 쌀 때 계속 또 분할 매수를 담는 쪽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하나 정도, 일부 비중 정도는 이 섹터 쪽에 좀 지속 관심을 좀 두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를 잠깐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역시 제가 뭐 72,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밑으로 떨어진 게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72,000원대 아래쪽에서 조금 내려가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지금 현재 8만 원대 정도 와 있고요. 역시 동일합니다. 72,000원 아래로 혹시나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로 내려온다라면 역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삼성전자 8만 원대 왔는데 단기 이제 이 흐름성이 나왔던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8만 1,000원대입니다. 근데 이 8만 1,000원 맞고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이 앞서 강하게 떨어졌던 흐름이 있었던 8월 달 이때 흐름성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항은 있겠지만 저는 행보성 흐름, 삼성전자가 이전에 있던 흐름 속에서 약간 우상향하는 행보성 흐름을 조금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가파른 상승보다는 가파른 상승이 있으면 다시 또 눌림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약간 행보성 흐름이 이어진다. 그럼 시장 전반적인 부분도 행보가 되겠지만 그 안에 섹터 순환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순환에 또 뭐 2차 자동차든 2차 전지든 IT 안에서든 반도체 안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테마, 대선에 앞두고 있지만 대선에 대해서 뭐 뚜렷한 걸 우리가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정책 이슈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 IT 반도체 쏠릴 때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일자리도 좋고요. 뭐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를 조금 살펴놓으면은 조금 가격이 쌀 때 조금씩 매집을 해놓으면은 역시 또 한 번에 강한 시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섹터 순환에 맞춰서 테마도 좋으니까요. 그런 쪽을 맞춰서 좀 회사가 안정적이고 내년에 또 시즌이 오니까요. 감사 보고서 시즌 이런 게 오니까 회사가 좀 안정적인 기업 위주로 좀 포트를 조금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저는 강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 8만 1,000원대 오고 난 뒤에 저항받고 행보세 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 아래로는 7만 5,000원입니다. 그 가격적 아래쪽 오면 7만 5,000원대 삼성전자 지지력이 있으니까요. 또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오면 좀 챙겨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좀 크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델타 변이 나왔을 때 3월 달 그 이후로 큰 영향 주고 오미크론은 그 이상의 영향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글로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갔었을 때는 단발성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쪽의 정책적인 모멘텀에 좀 치중되는 시중에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미크론 이제 코로나보다는 조금 금융, 통화 정책이나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한 부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취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주은행이고요. 이 매수가랑 7,900 비중은 네, 7,970원에 10%입니다. 7,97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이 멘토님 최근에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네. 보시나요? 한번 시세는 주고요. 더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조정이 그 행보성 흐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건 같아요. 근데 오. 뭐 가격이 뭐 실적으로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기가 좀 모호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워낙 큰 시세가 있었던 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반영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매수가 위쪽 올 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더 보유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뭐 회사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기업도 아니고 은행권 쪽에서 제주은행이 좀 변동성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최근에 수급의 어떤 변동성도 조금 이쪽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네, 그 질문을 기다렸어요.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올라오면 한 8,200원 정도에서는 이거 오랫동안 네. 좀 기다렸죠. 머물렀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시 네,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가는 게 제가 이제 이걸 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오래 기다렸다라고 하면 뭐 일단 올라오고 있으니까 대응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2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더 갈 수 네. 있더라도 내가 오랜 시간적인 투자를 했고 이익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챙기고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좀 더 싸게 보는 게 맞죠. 지금 최근의 흐름이 조금 가파르게 좀 계속 이어져 올라오니까 그 한 번에 계속 갈 리가 없거든요. 또 눌림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또 싸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8,200원 욕심내지 않고 거기서 매도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손실을 많이 봤다가 오늘 조금 손실이 줄어져서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전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8,200원에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가랑 비중은요? 21,450원에 30%입니다. 네, 21,450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뭐 크게 손실을 보는 구간이 아니고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음.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서 관심은 네. 가긴 하는데 이게 뭐 일단 실적도 너무 안 좋고 전기료가 안 올라가니까 네.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는 또 호재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매도하고 현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하잖아요. 내려갈 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니까 굳이 이거를 뭐 가격이 싸다라고 들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싸다라고 사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어 보여요. 있긴 한데, 그러니까 효율이 좀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4%나 5% 정도 이익 정도는 좀 쉽게 나올 수는 있는데, 내가 좀 들고 있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시세를 좀 크게 노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좋은 호재보다는 재료가 없어요. 악재도 뭐 네. 호재도 이런 재료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방향성을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은 방향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네. 그죠? 우리 한 6월 달부터 해서 꺾여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한 번에 반등은 네. 나오겠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오히려 시간적인 비용이 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과감히 그냥 매도 쪽으로 지금 손실이 아닌 영역대니까 매도하시고 네. 현금 들고 다른 쪽에 오히려 비중을 조금 분산해서 제가 방금 IT 쪽이나 이런 쪽이 변동성도 훨씬 좋고
방향성 위로 가고 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IT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조금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은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수가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만 4천 원이 비중 20%입니다. 27만 4천 원에 20%.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뭐 이제 22만 원대에서부터는 좀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이에요. 예. 저는 뭐 시간적인 부분이지만 현대모비스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계속 홀딩하시고 뭐 제가 적금식 투자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주 맞아요.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에 적금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실적으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 현대모비스는 현대만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퍼져나오고 투자해놓은 투자처 이제 우리 모빌리티 쪽 관련된 그런 모멘텀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비중이 20%인데 뭐 저는 뭐 매수가 위로까지 올라갈 거란 당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홀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에서 모빌리티 쪽 이제 뭐 소프트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나 뭐 부품이나 이런 쪽이나 그리고 모빌리티 쪽으로 현대모비스가 생각외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나중에 이익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자동차 부품이 그 반도체 공급 나눔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게 이제 다 반영된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느린 종목인데 올해 초에 좀 급해서 그렇지 저는 조금 이런 뭐 급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네네. 그리고 한 네. 가지만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지금 배당랑 배당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당보다 네네. 충분히 나중에 매도해서 더 좋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배당은 네네.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한 30만 원까지 그냥 쭉 들고 계세요. 올라올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전화 한번 더 주시면 체크해 드릴게요. 네, 저는 30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원익홀딩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000원에 20%. 6천 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가 좀 됐네요. 네, 너무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이것도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멘토님. 6천 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그 이상까지도? 뭐 일단 원익 다른 그룹주들이 열심히 일하면 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익 홀딩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좀 더 기다리세요. 근데 올라오면은 그 추가 매수 이쪽에 추가 매수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올라오면은 이걸 매도하시고 원익 네. 쪽에 관련된 부분 원익 홀딩스도 가지고 있는 내재는 뭐 그 계열사 쪽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워낙 계열사들이 좀 세잖아요. 원익 QNC나 원익 IPS 뭐 이런 쪽으로 봐 원익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으로 개별적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익 홀딩스는 분명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내려왔거든요. 좀 행보가 있더라도 6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고 6천 원에서 저는 매도하고 오히려 원익 IPS나 뭐 원익 IPS가 좋을 것 같아요. 저 원익 IPS 좀 느리긴 해도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원익 홀딩스보다 거래에 대한 부분들 대금이나 하루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으니까 좀 안정적이거든요. 기업도 안전하고 그리고 뭐 D램, EUV D램 쪽 관련해서 원익 IPS가 또 관련성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 내용도 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하지 말고 원익 IPS에 투자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원익 홀딩스는 아니, 그동안에 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손절을 못하고 기다리긴 있어서 그냥 4개월 됐어요, 아니, 그죠? 이- 네. 네.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한 그죠? 5개월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5개월 동안 그러면 시장이 그냥 매수가 힘들었잖아. 왔을 때 네. 정리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네,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이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좀 느려요. 올라가는 게 거기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이거는 이제 거래가 크지 않는 흐름성에서 저항을 조금 느껴지거든요.
직접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좀 저항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6,000원대 저는 매도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나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좀 느리고 올라가서 저항을 그대로 인식하는 그 기업 특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6,000원에 매도하고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매도 의견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올라오면 잘 알겠습니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3만 원입니다. 비중은요? 그래서 예, 비중은 10%인데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를 어느 선에 팔아야 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잘 주셨고요. 하이닉스는 요즘 뭐 워낙 흐름이 강해서 네. 매도를 글쎄 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내용적인 부분도 좋고요. 네. 뭐 일단 전체적으로도 하이닉스 분위기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저항 구간에 오긴 했지만 한번 그 강한 흐름이 나오고 빠질 것 같아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렇죠? 예,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뭐 저는 내려오면 또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도 가격적으로 한 큰 수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네. 4, 5%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한 13만 예. 7천 원대 정도 되면은 한 예.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오는데 뭔가 강한 힘을 주질 않았어요. 뭔가 매도든 더 올라가든 강한 신호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네. 방향성은 위로 올라왔지만 저는 이 구간이 거래가 터진 구간이 아니라 수렴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힘을 응축하고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터트릴 것 같거든요. 그 터트리는 게 네. 위에서 차익을 내든 어쨌든 한 14만 원 좀 안 되게 13만 7천 원 정도 자리에서 터트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시고요. 하이닉스는 네. 역시 가격적으로 10만 원대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가격대인데 12월 2일 가격대 이 가격대 내려오면 또 매수 유효가 가능하니까 다음에는 싸게 사세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거기서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얼주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FA 42,200원에 30% 시간 투자를 좀 하면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오래 들고 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글쎄요, 주가를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시간 투자도 하고 비중이 좀 커서 그런데 비중만 좀 적다라면은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추가 일단은 매수도 가능하다. 네, 뭐 SFA도 실적 OLED 쪽 관련된 장비도 있고 네. 뭐 SFA 그 반도체 쪽 관련된 네. 부분에서도 또 뭐 후공정 관련 부분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분리막 가장 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장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초부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SF에도 당연히 이제 삼성이나 뭐 삼성 쪽이나 그리고 SK 쪽도 역시 분리막 쪽 관련돼 있고 2차 장비도 2차전지도 역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되는데 비중이 너무 크시네요. 30%니까 사지 말고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투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나나나님께서 코오롱 35,000원에 14% 오랜만에 오르네요. 상담 꼭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오랜만에 뭐 조금밖에 안 올라서 근데 뭐 1%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그때 35,000원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뭐 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가격대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뭐 이건 저의 경험이니까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강한 이 파동의 흐름을 주고 나면은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한 파동의 의미를 주면은 코오롱 또 뭐 코오롱 인보사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 이슈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슈를 받기에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보다는 자체적으로 코오롱 그룹의 앞으로
대기업들이 가고 있는 게 환경에 대해 ESG 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효성 쪽이나 코오롱 쪽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그쪽에서 다 모든 사업들 가져가는 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한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앞에 큰 시세가 나오고 뒤에 또 더 큰 시세가 나와서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물량의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5,000원대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5,000원 위쪽에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웩오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ONER이네요. 인성정보 33,400원에 13%. 요즘 계속 하락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인성정보가 지금 그러네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이거는 지금 현재 자리 지지가 안 나오면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쪽으로 추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오늘 갑자기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위쪽으로 우리가 파동을 얘기하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뭐 교본처럼 봐도 돼요.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고 기준을 정하는 설정의 차이인데 위로 한번 오르고 내리고 5파 정도 나오면 그때 바닥이 2번 만들어지고 고점이 3번 만들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바닥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 추세가 이탈해서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보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이게 파동이 아래로 2번, 3번 다 만들어지고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밑으로 한번 꺾이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위쪽 올라갔던 파동성으로 저는 한 2,600원까지 하락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6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대응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와 주면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한 매수가에서 매도 쪽 일단 의견 드리고요. 한 3,000원, 3,000원 정도, 3,000원 좀 안 되네요. 이거 이탈할 때는 비중을 줄여놓으세요. 밑에서 좀 다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줄여놔야 되고 혹시나 가격적으로 2,500원대 정도 오면은 전화 상담하시면은 거기서 전략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멘토님. 네. 언제 열리나요?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늘 8시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오늘 또 차근차근 뭐 시장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뭐 오늘 기술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 같이 믹스해서 시나리오를 좀 잘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와 함께 또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오후 8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그네틱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892원에 30%요. 네, 시그네틱스 1,892원에 92원. 예, 네. 30%.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나쁘진 않아요. 반도체 쪽이 좋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쪽이 다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패키징 쪽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그네틱스도 예전에 뭐 테마로 그냥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과거 LB세미콘도 그렇잖아요. 네. 그 공정 쪽 관련된 뭐 낸드 쪽이나 이런 관련성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막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그랬죠. 시그네틱스도 약간 그런 끼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이 기업도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일단 산업적으로 괜찮아서 좀 일단 홀딩은 할 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은 이게 뭐 실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올라갈지가 참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좀 더 사는 걸 싸게 사고 파는 거를 조금 지금보단 비싸게 이렇게 파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뭐 크게 어떤 목표까지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짧게 보시고 한 1900 그 위쪽 상단에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못 나가면 이제 밑으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원 조금 안 되는 자리에서 올라오면은 수익 내시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퍼시스고요. 이 퍼시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38,000원이고 비중은 20%예요. 38,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이 종목이 좀 잠잠하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들고 있으면 수익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홀딩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한번 슈팅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은 아니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처음 이 과거에 있었던 상한가 영역에 대한 부분들, 재료적인 부분들이 단기로 발휘되고 난 뒤에 재료 소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워낙 실적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혜 중에 하나잖아요. 뭐 가구나 이런 집에 이제 그 책상도 드리고 재택근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온 그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피해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꾸준히 유지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이 반영되고 횡보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목표가만 좀 제시해드리면 48,000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몰라서 저는 그냥 이 안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1,500원 이쪽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45,000원 네네. 쪽에서요. 네, 그 가격 오면 알겠습니다. 파는 쪽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진원생명인데요. 진화생명과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32,500원에 30%인데요. 예. 그 무상증자를 받고 난 뒤에 그 매도를 못해가지고 계속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알겠습니다. 진화생명과학은 뭐 멘토님 상담하실 때 좀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담. 네, 이게 저번에 무상증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 뉴스 기사를 제가 접하지 못하고 네. 있어요. 제가 바이오를 안 봅니다. 네. 정말 안 봐요. 실적 없는 바이오를 그러시구나. 정말 안 봐요. 네. 아예 그냥 관심을 빼버리거든요. 수급 때문에 체크하고 뭐 단타나 이런 쪽은 보겠지만 근데 일단 무상증자 이슈를 조금 점검해드리면은 가격이 바뀌셨을 거예요. 본인 매수가에서 증자를 통해서 비율대로 바뀌었을 거니까 그 비율대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걸 계좌를 보고 다 계산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무상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은 비율의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가격의 변동에 대한 것까지 계산해서 내가 지금 얼마의 손해를 유지하고 있는 이전보다 손해가 얼마인가라고 보면 권리락이 있었을 때 충분히 어느 성의 대응이 나오 이후에 체크를 하면은 비율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확실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계좌를 직접 제가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제 내용적으로 가봅시다. 무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기업성으로 봤었을 때 결국은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를 봤었는데 그 코로나의 기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많이 반영됐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1등이었어요. 제일 많이 오르고 변동성도 제일 컸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는 변동성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치료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나오고 사용 승인이 나오고 오늘 그런 기대 감성이 빠지면서 좀 빠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3만 얼마가 아니라 이전에 권리락이 있었던 처음 샀던 가격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권리락이 있었던 저는 반등치가 2만 원, 2만 3천 원대 정도까지 오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만 3천 원대 오면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계좌를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2만 3천 원이에요. 아시겠죠? 2만 3천 원 정도 오면 그냥 그렇죠. 저는 매도 쪽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매도 쪽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3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있는 이 워낙 큰 거래가 나왔던 부분들이 쉽게 한 번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만 원, 2만 1천 원대에서 3천 원 사이 정도의 한번 박스 흐름이라고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점이 낮아지더라도 한 번은 올라왔다가 빼거나 뭐 꼬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올 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뭐 치료제나 이런 게 더 확신이 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2만 3천 원대 그냥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것만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지 말고 그냥 좀 더 가져가야겠네요. 네, 저는 22,000원, 3,000원대에서 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제노코요. 제노코 매수가랑 비중은요? 65,800원에 30%. 65,800원에 30%.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네요, 멘토님. 뭐 저한테 무상증자가 너무 친해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좀 내려와 있으니까 이건 뭐 기술적 반등 올라오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드려야 되나요? 68,000원. 증자 가격 권리락 있고 참 어렵네요.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리기가 솔직히 뭐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이제 가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만 좀 체크해드리면 제노코 같은 네.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오면은 뭐 갭을 메꾼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만 그거보다 이전에 있던 이 흐름성에 있던 강한 흐름이 있던 저항이 있는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47,0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7,000원이요. 47,000원. 네네.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이 바뀌어서 이제 변화가 생겼는 부분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대비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본인이 받은 비율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무상증자 내용에. 이 기업의 안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증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47,000원 왔었을 때 그 비율을 좀 예. 잘 계산해서 내가 가진 비율을 계산해서 뭐 계좌에는 분명히 손실로 예. 잡혀져 있더라도 그 비율적으로 예. 보면 금액이 또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익으로 잡히는지 내가 손실이 짧은지 좀 보고 그게 이익이나 혹시나 손실이 좀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전 47,000원짜리에서 좀 매도를 해야 하는 쪽이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좀 길게 가져가도 저는 되나요? 길게 쪽으로는 네. 조금 가격 이게 이미 시세가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오고 재료적으로 만들어져서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2만 원대 이 행보 박스가 있었던 시세가 다시 네. 분출되기 이전에 여기 가서 한 번 좀 더 시간을 투자할 거, 이 시간 좀 더 둘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과거 신규주들도 그래요. 뭐 애초에 시세를 주지 않았으면 내려왔다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큰 시세를 한번 주고 빠지는데 얘는 지금 시세를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려가서 또 예. 시간적인 부분 상당히 또 끌고 나중에 추후에 또 예. 다시 매집성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얘가 통계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반등에 47,000원짜리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요. 혹시나 밑으로 내려오면 18,000원에 예. 이런 가격 오면은 그때 내려와서 또 문의를 주세요. 꼭 리스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 잘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또 저는 내려올 것 예. 같은데 한번 예. 올랐다가 내려올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올라올 때 예. 조금 대응을 해주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LG화학 75만 원에 20%입니다. 네, LG화학 75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연일 지금 주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멘토님.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렵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을 할 거고 네. 뭐 LG 화학을 뭘로 봐야 되냐. 뭐 2차 전지 관련된 파생은 있지만 이제는 저는 진짜 화학이나 그렇죠.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으로 봐야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간접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뭐 흐름성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LG화학은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내려가는 걸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LG화학도 역시 가격적으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나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걸 제외하고 봤었을 때 한 50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듣고 네. 계시죠? 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한 번에 쭉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 또 반등성이 또 빠르게 또 올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반등을 주면은 75만 원대 같으면은 탈출할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약 손실을 둘 수 있지만 밑에서 또 다시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손실은 기회비용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라오면 저는 과감히 한 69만 원대 있죠. 네. 69만 원 같으면 큰 낙폭에 어떤 변동성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 비중을 좀 강하게 많이 줄이시면은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70%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69만 원 정도.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75만 원은 오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당분간? 그렇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뭐 LG 에너지솔 상장할 때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예. 봤을 때는 반등성에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저도 뭐 기술적이나 예.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적인 측면을 볼 때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구간 전체가 제가 봤을 때 박스 흐름인데 약간 내려가는 박스권이었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 아래로 더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이 마디가 한 마디 더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노란색으로 네. 봤던 이 박스 흐름이 밑으로 한번 더 네. 빠진다라고 봤었을 때 그 가격대가 60만 원, 59만 원 아래쪽이고요. 그 59만 원 아래쪽이 과거에 LG 화학이 2차 전지 쪽에 과거 2020년도 때 지금 여기 안 보이 제가 뒤로 네. 좀 가보면 이때 강한 이슈를 주면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LG화학이 가장 우리가 큰 관심을 뒀을 때 그 시기예요.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회귀하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자리가 59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LG화학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들고 있지 않고 신규 매수하겠다면 59만 원짜리 기다렸다가 살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얘기했던 자리처럼 LG화학의 자리는 50만 원 초반,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내려왔을 때 분명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팔고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비중을 조금 남겨두는 거는 그 가격에서 추가로 충분히 내가 팔았던 비중을 다시 늘렸을 때 효율적이고 일부 또 남았는 게 안 떨어지고 올라올 수 있는 거 고려했을 때 또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전 69만 원에 비중 70% 줄이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의견 다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50만 원 이하까지는 또 볼 수가 더 있다는 내려가는 거를 얘기인가요? 전 더 사겠죠. 59만 원에서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가 네. 사면 손해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자리에 지지를 받고 올라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가 네. 가격을 꼭 집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59만 원, 53만 원대 이 밑으로 내가 분산 투자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면 결국 나는 실제로 그 밑으로 떨어진 걸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59만 원 위쪽에서 가격이 한번 올라오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일 없다라고 저는 이 가격대를 찝어드린 거지 이 가격 지지받고 올라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한데요. 네. 그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저는 예전에 내년 그 화학 저점을 쪽이 나쁜 게 지켰던 시점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저는 내년 2분기 정도, 2분기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1분기 때 LG 에너지솔루션 이슈를 약간 부각됐다가 다시 또 꺾여 내려서 한 2분기 정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지금 현재 기간적인 조정을 봐도 여기가 이제 꺾이는 초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 흐름을 박스로 가더라도 기간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그냥 박스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KH바텍 24,000원에 10%입니다. 네, KH 바텍 24,000원에 10%. 매수하신 지 좀 되셨어요? 네. 지금 근데 뭐 크게 손실 구간은 아닌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네. 예. 근데 워낙 이제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좀 심해서 걱정이 네. 좀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KH 네. 바텍은 또 한 번 이렇게 시세를 크게 냈던 종목이기도 해서 또 그런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한 번 더 올라오겠죠. 뭐 실적만 네. 이제 보면 돼. 폴더블폰 실적만 그쵸. 보는데 제가 IT 얘기했고 내년에 전망 한번 저번 강의 때 한번 얘기를 한 게 네. 있는데 폴더블폰은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오늘 IT만 봐도 폴더블폰이나 뭐 반도체 다 연관돼 맞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KH바텍이 뭐 힌지 쪽, 이음새 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만 있으면 홀딩 하는 게 맞고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들고 계세요. 비중 더 사지 마시고요. 10%가 올라오면은 28,000원. 28,000원.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올라올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사고요. 네. 떨어지면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일단은 중요한 거는 KH바텍이 내년에 실적이 올해 개선을 보이고 4분기 때 좀 더 좋게 나오고 내년에 좀 뚜렷해지면 그 내년에 또 삼성이 폴더블폰이나 이 삼성이 폴더블폰의 주인공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중국이나 이쪽에서 오포나 하웨이가 출시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또 그 이상에 먼저 앞서 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관련된 브랜드 파워 이미지는 탑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폴더폰이 2분기, 3분기에 출시가 되더라도 앞에 미리 이슈가 한번 될 것 같고 기대감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미 또 힌지 쪽 관련된 파인테크닉스나 KG바텍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홀딩 하시고요. 혹시나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조금 더 깊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 2만 원 쪽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전략을 또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온 목표가는 28,000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은요? 75만 2천 원에 10%요. 네, 75만 2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좀 되셨어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10월 중순께요. 아, 10월 중순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효성첨단 소재도 워낙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네.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앞으로 내년에 좀 어떨 거라 보세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밑으로 갈까요? 사업성은 다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건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그걸 따라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시간적인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 가격이라는 것보다 시간적인 조정에 시간. 가서 결국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팔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오고 그걸 또 싸게 사는 사람들이 네.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네. 이제 새로운 신고가보다 좀 멈출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는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역시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전에 LG화학도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도 그런데 이 가격 아니면 이 종목에 매수를 하지 마라.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이 효성첨단 소재가요. 지금 떨어져서 45만 원. 듣고 계세요? 네네. 네, 45만 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안 살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사고 팔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45만 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45만 정도면은 너무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위에서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안 사는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효성첨단소에 좋고 좋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 좋은 재료가 와서 그게 힘을 내고 발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약한 거 힘이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대형 호재가 나와서 좋게 갈 수는 있겠지만 좀 갇힐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5만 원대 정도, 한 74만 원, 5만 원대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 매도하시고 뭐 나중에 진짜 한 45만 원 진짜 오게 되면은 한번 전화 줘보세요.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오면은 꼭 매수가 매도하시고 나중에 45만 원대 오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겠죠? 네,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저는 한번 끌어올려 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꼭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돼지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12만 3천 원에 30%쭉 가지고 가도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네. 표현을 잠깐 쓰면은 일단은 11만 원대까지 잠깐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꺾여 내려오는데 역시 매력적인 가격은 추가 매수나 이런 매력적인 가격은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서 최고가에 사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여기서 사봐야 여기가 똑같아요. 그냥 저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똑같다라고 보여요. 저는 지금 사신 가격이나 현재 가격이나 똑같은데 추가 매수한다? 분명히 빠진 거는 엄청 많이 빠졌죠. 그죠?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지만 뭐 30% 가까이 빠졌지만 실제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그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지지 라인대가 좀 더 밑에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도 한 8만 원대나 실적으로 7만 원, 8만 원 이 사이대에 오면은 지지력이 나올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 일단 매도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서 파시고 역시 이 종목도 그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 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내동에 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좋다 하니까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내동의 매매 말고는 이 가격대에 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싸게 오면 사고 아니면 사지 말아야지 라는 좀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8만 원 아래 왔었을 때나 좀 사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이게 또 상담을 해보니까 기술적 분석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세미나에서 잘 알려주시는 거죠? 네, 역시 뭐 저희가 뭐 이제 시나리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좀 풀어가지고 과거의 통계를 내도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이슈가 좀 좋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우리가 계속 테마는 순환되듯이 과거의 이슈가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됐었을 때 그 과거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갔었느냐라고 보면은 올랐다가 좀 눌림이 있고 또 재차 상승을 하고 큰 상승으로 이루어졌던 재료였다라고 하면은 그 재료의 반영을 단기간이라 조금 기간을 좀 두고 보면은 뭐 좀 가격이 쌀 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선 같은 경우도 결국 복지나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애기도 잘 놓지도 않잖아요. 그죠?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순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섹터에다 두고 좀 살펴보면은 지금 IT가 좋을 때 이쪽은 좀 내려와 있구나. 가지 않고 있구나. 그럼 자리 위치가 어떠냐. 그런 걸 또 기술적 분석을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서 좀 보면은 효율적이니까요. 꼭 기술적 분석이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술적 분석도 마지막에 우리가 대응할 때 결국 사고 파는 그 대응의 최종점은 차트, 기술적 분석, 통계를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꼭 배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여하셔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다양한 팁들도 꼭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주침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꼼꼼한 상담을 도와주신 멘토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특허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폴더블의 슬라이드 기술까지 동시에 구현하는 이 듀얼 슬라이드라고 회사 측이 명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품주들이 오늘장 또 한 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오늘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9거래일째 이 종목을 담아가고 있고요. 주가 3거래일째 오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8만전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 그리고 자화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카메라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1,900억을 투자해서 애플의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4% 오르면서 2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하는 것을 드디어 승인을 했습니다. 14개월 만에 경쟁 당국들의 심사를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 이제 업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PCB주죠. 오늘 보시면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신텍, 코리아 서키트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 9%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11%의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죠. 이 바닥이 잡힐 만한 그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만 미국에서 테슬라가 7%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팔았고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할 수 있을지 시장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됐던 하루를 제외하고 7연상을 기록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가 풀려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보시면 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우리 양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보다는 조금 더 종목의 포커싱에 맞게 되면서 이슈 플레이가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르면서 2,991선, 코스닥도 0.3% 오르면서 1,000선을 무난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침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